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오케이, 동의해요. 근데 금양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고 인수하는 회사 또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회사 운영은 어떤 돈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 2차 전지 결과적으로 2차 전지 회사들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네, 차트 선생입니다. 자,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공매도를 치거나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소문을 퍼뜨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차트쟁이, 차트쟁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우물한 개구리여서 차트로만 이 주식을 판단하냐?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 말에 동의하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봤을 때 똑같았어요. 신풍제약도 그랬고요. 시젠도 그랬습니다. 시젠은요,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갔어요.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갔고, 또 그러겠죠. 그거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밝다. 전기차 안 탈 거 같냐? 지속적으로 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요,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죠? 경쟁력이란 뭡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경쟁해서 이 원가 마진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금양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 지금 앞가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앞가림을 못하는 거지 미래에는 앞가림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못 가는 거야.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난 서울대 그냥 가지. 전 솔직히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들려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로 우물한 개구리, 그죠? 이 우물한 개구리가 과연 저일지, 여러분일지, 금양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일지 궁금합니다. 전 계속 얘기해요. 금양은 박살나요. 근데 에코프로는 박살까지는 안 납니다. 금양은 박살난다. 왜 자꾸 금양은 박살나냐고 하냐.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실적을 보면 돼요. 이거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많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실이 탄탄하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 실적이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이익을 깎아 먹으면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까지. 그럼 회사가 그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금양이 과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12BW 한도를 삼성보다 높게 해서 정관을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목적, 시총의 2배는 투자자에게 위험. 또 전문가라면 공매도꾼들을 하시겠죠. 자, 금양 측 투자 목적. 개인적으로 10이랑 BW 도대체 누가 발행해줄까? 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이 없는 금양이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 보면은 금양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액수는 부동산, 뭐 이파크 산업단지 2차 전지 공장 6,100억을 포함해 9천억에 달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09억에 불과한 만큼 실탄 확보에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자사주 매각으로 1143억가량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아직 이도 부족하다.
금양의 재정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다. 올해 2분기 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고 총 자산 3,407억, 순자산 1,549억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BW 발행으로 금양이 자금을 조달해 2차전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주가가 상승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발행 한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요. 금약이라는 회사가 원래 큰 회사입니까? 작은 회사입니까? 시가총액이 11조까지 갔지만 얘네가 원래 시가총액이 얼마짜리 회사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주식이 원래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300만 주였고요. 뭐 상량주식 총수를 더하면 5800만 주. 그죠? 원래 얘네 주가가 어디였죠? 원래 주가가 어디였죠? 원래 주가가 이쯤이었죠. 이쯤 4,000원이죠. 4,000원. 4,000원대, 5,000원대로 칩시다. 그럼 얼마죠? 원래 시가총액이 2,500억에서 3,000억대.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11조가 돼서 10이랑 BW를 10조 발행 한도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금양은 이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2022년도 6개월 동안 금양이 이뤄낸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16개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이 이뤄낸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털기에 바빴다라고 생각합니다. 입털기에 바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있다 없다? 저는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랑 똑같다? 신풍제약과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입만 털다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신풍제약이랑 차트가 또 어떻다? 또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신풍제약이 여러분들이 야 신풍제약이랑 비교하냐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매우 흡사하다라고 봐요.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10이랑 BW가 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들어가겠죠. 그죠? 유상증 들어가겠죠. 무슨 유상 들어가겠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돈 참여하고 어떻게 돈 다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가 올라갔다가 금양이 빠져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을.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만약에 빠졌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하고 박스권 치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되고 저는 거의 높은 확률,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섣부르게 여러분한테 뭐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데 좀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5일선만 잘 보라 그랬고 5일선 자리 지키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5일선 무너질 때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뭐 분봉상 60분봉을 보더라도 밑에 구간에서 굳이 좋은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면은 현물을 매도하고요. 현물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다라면은 쇼커버링을 해서 쇼커버링을 갚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던져서 선물을 매도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밖에 못합니다. 그죠? 매수밖에 못해요.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와 그리고 선물 매도로 돈을 또 벌 수 있죠. 매도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와 공매도 했네 얘. 금양 공매도 했네 이러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금양이 도대체 찬양받을 만한 기업이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한 기업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했죠? 금양이? 자, 금양이 인수하려는 SM랩이라는 데 있죠. SM랩. 요쪽에 이제 양극재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1,000억에 뭐 지분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제발 여러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극재 관련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 오케이 동의해요. 근데 금양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고
인수하는 회사 또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회사 운영은 어떤 돈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 2차 전지 결과적으로 2차 전지 회사들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SM랩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회사를 1000억에 인수하고 금양 또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금양이라는 회사와 SM랩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며, 앞으로 이 돈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CB랑 BW 발행 한도를 10조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전환가액 조정 가액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99,000원인데 전환가액 최저 조정 가액을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돈을 안 빌려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것 또한 이 악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CB랑 BW로서 자금 조달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어떤 이슈가 생기겠습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카드까지 써낼 수밖에 없다. 왜? 지속적으로 금양이 하는 일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이고 미래 성장성만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주주의 돈을 당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금양회사에서는 CB랑 BW보다 좋은 게 뭐예요? 주주의 돈을 당기는 거. 지금 시가총액 5.7조에서 주주의 돈을 당기면은 5대1 비율로 주더라도 1조 이상의 금액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관하는 주관사도 엄청난 돈을 챙기겠죠. 어쨌건 제가 봤을 땐 금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는 빠지고요. 10이랑 BW 왕창 발행해도 주가 빠지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다면 주가 더 빠지겠죠.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뇌피셜이고 욕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2차 전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금양 50% 상승한다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든 뭐든 단기적인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도주는 한 방에 죽지 않는다. 내려가다가도 어떻게 반등을 한다. 얼마? 50%의 반등을 한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가격 보세요. 밑에 구간 얼마입니까? 고가권 125,000원, 저가권 얼마죠? 85,000원. 가격 하시면은 127,500원 나옵니다. 정확하게 밑에로 하면은 정확히 이 가격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차트쟁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도주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보시면, 여태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주도주는 항상 급등하고 조정받고 50% 반등하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주도주라는 게 어쨌건 사이클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죽는다. 이 실적을 유지해서 다시 올라갔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해서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선반영된 부분에 의해서 더 빨리 성장해서 이 주가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신풍지약처럼 빠질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얘처럼 빠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자기 주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뭐니까?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니까. 원래 자기 주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보다 주식시장이다. 결과적으로 어딥니까? 가격대 따지면은 이 가격대죠. 신풍이 원래 있던 가격대 6,000원에서 8,000원 가격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양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밑에 구간,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어디? 7,000원에서 4,000원대 돌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2년 정도 걸리겠죠.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1년에서 2년 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